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4월 14일 화요일 증시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됐죠.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혼조세가 좀 있을 겁니다. 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코로나 사태로 급락을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페드 미연준의 그 경기 부양책이죠. 경기 부양에 대한 뭐랄까 안전망? 예. 안전망이 생기니까 뭐 적어도 내가 투자한 회사는 망하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거의 반등이 들어왔죠. 예, 매수세가 들어왔죠. 근데 일단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이 페드의 경기 부양 정책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지 그거랑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뭐 그런 걱정이 좀 있긴 해요. 예. 그거는 아직까지 뭐 계산기로 측정이 안 되죠. 예. 측정이 현재 안 되지만은 각종 이제 각종 이제 기업의 이제 실적이 이제 그거를 이제 반영해 주고 있고 각종 이제 경제 지표도 그거를 마련해 주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페드가 이제 방어해 주고 있는데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이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패드가 이기겠죠. 예. 그래서 이 지표가 계속 경기 지표라든가 기업 실적이 안 좋을 때마다 패드가 계속 방어할 테니까요. 예, 결국에는 패드가 이깁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또 강하게 상승을 했죠. 오늘 아침 9시부터 S&P 500 야간 선물 지수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또 우리나라도 우상향을 했고 또 이 S&P 500의 이 우상향과 함께 또 뭐 뉴스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미국 상원 플러스 하원에서 북한을 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 뭐 그에 대한 이제 의결이 올라갔나 봐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좋은 소식으로 또 같이 오늘 동달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상태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의 코스피를 이제 안 팔고 있어요. 안 팔고 있고 이제 선물도 어제는 한 3천억, 4천억 정도 매수했다가 오늘은 좀 쉬고 있고 그 대신에 코스닥을 또 소량 매수를 했고 오늘 또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참 애매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매물대 있잖아요. 이 매물대를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매물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매물대가 이 매물대를 뚫고서 코스피가 내려가야 뭐 이제 조정인데 제가 보기엔 개인들이 과연 팔지 안 팔지 그래서 애시당초에 그 외국인들이 머리를 썼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어요. 현물을 안 사고 예, 선물을 샀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예, 지금 기회를 놓쳤죠. 현물은 개인한테 뺏기고 선물은 외국인한테 뺏기고 그렇다면 기관은 떨어질 때까지 이제 관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죠. 시간 흘러가고 있어서 계속 우리나라나 미연준에서는 계속 달러를 풀고 있고 코로나는 점점 정점을 지나가고 있고 천상 기관 입장에서는 이 한 1850대 이 매물대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매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 참 웃기네요. 네. 그리고 이 코스닥은 좀 뭐랄까 이 매물대 있잖아요. 이 매물대가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개인들의 매물대죠. 개인들의 매물대인데 과연 이것도 뚫고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지금 이 부분 이 매물대 있잖아요. 한 600에서 610선 이 매물대가 좀 가장 강력한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가 이제 뚫고서 내려오면은 이제 약간 또 위험하죠. 예. 그런데 과연 개인들이 여기서 예? 40조 갖고 있는 개인들이 과연 이 떨어질 때마다 매도를 할까요? 뭐 일부 여기서 매수한 개인들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떨어질 이유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보고서 참 또 기관이 매수한 거 보고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초점 종목 없지만 이 코로나 정점 이후에 이제 부각될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제 미국 대선이죠. 11월 달에 과연 코로나19로 미 대선이 우선 할지 안 할지도 우선 의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올 가을 정도에 또 다시 재발하면은 미룰 수밖에 없죠. 미국 대선을요. 그 전에 이제 백신은 좀 멀고 치료제가 나와야 되지만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이 미 대선의 선거 공약을 한번 살펴봤는데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조 바이든이 나왔죠. 예, 한 명으로 이제 결정이 됐고 그러면 이 조 바이든의 이제 성향을 살펴봤는데요. 조 바이든은 우선 여러 가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한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다시 이제 허용하고 이제 기후 예산, 편성에 환경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진보적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여기서 기후 예산이면 바로 태양광이죠. 태양광이라든가 다음에 전기차죠. 예, 전기차.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 하면 또 OCI 도 유명하고 뭐 전기차는 뭐 잘 돌아가고 있죠. 예, 그다음에 풍력 발전, 예, 풍력 발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풍력 발전하면 이제 CS 윈드, 예, CS 윈드가 있죠. 예, 그런 종목도 미리 알아두면 좋고 그리고 또 조 바이든은 이제 여성을 부통령으로 이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이제 민간 보험사와 정부 보험사 중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죠. 그리고 또,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조 바이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좀 다르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트럼프는 좀 압박을 중시한 데 비해서 예, 바이든은 이제 협상을 우선시한다고 하는데 바이든은 이제 선거 캠프 공식 웹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협상가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가 이제 무작정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우선 북한이 약속을 좀 지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하고 또 조 바이든은 지금 북한에 맞서기 위한 한미 동맹을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약간 좀 달라요. 근데 트럼프는 좀 뭐랄까 압박이죠. 예, 트럼프는 좀 압박을 중시하는 데 비해서 바이든은 좀 협상가에 좀 협상가가 중간에 껴있다는 거. 예, 이게 약간 변수예요. 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 바이든의 과거 이력을 보니까 조 바이든이 이제 부통령 재직 중에 이제 미국인 의료보험 제도가 좀 엉망인 탓을 했습니다. 왜냐면 조 바이든의 이제 맏아들이 뇌종양으로 또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이 뇌종양 투병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 맏아들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는데 치료비가 무려 수억 원에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팔지 마세요라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왜 조 바이든이 이 보험에 관심이 많은지 이제 알게 되는 그 과거 이력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제 선거제도, 대선의 선거제도가 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이 선거인단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나무위키에서 갖고 온 건데, 이 선거인단이 한 530명을 각 주마다 이제 뽑습니다. 한 2명씩 뽑아서 각 주마다 2명씩 뽑고 이제 하원 네, 이제 435명. 그다음에 워싱턴 DC 뭐 선거인단 3명 포함해서 530명이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 투표를.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걱정 변수이긴 해요. 변수. 그런데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종식됐다고 얘기할 수 없죠. 뭐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에도 뭐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에 대한 이제 대비책은 마련해야 합니다. 예. 또 재발하면 또 큰일이니까. 따라서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진영에 상관없이 이 대비책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는 어차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바닥에 있는, 그리고 좀 수급이 들어오는 제약 바이오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저만 이런 부분이 관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뭐 올해 미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3월 달부터 이런 문제가 이슈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3월 13일자인가 14일자 미국에 이제 뭐 언론사인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하더라고요. 이제 왜 한국에서는 그런 진단 키트가 싸냐? 그 우리나라 이제 의료 제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 부분도 있고, 이분은 이제 미 연방 하원 의원의 이제 트위터인데, 예, 왜 사우스 코리아는 왜 이렇게 싸냐? 왜 금방 진료 받을 수 있냐? 왜 대량 생산할 수 있냐? 그런 이유에 대해서 메디컬 포 올,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또 평이 좋더라고요. 뭐 8,500개의 이제 댓글이 달렸고 14만 개의 또 하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덧붙여서 과연 미국에만 이 문제를 다룰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G7을 포함해서 G20개국의 나라들이 앞으로 올 가을에 또 재발할 수 있는 각종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염병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마다도 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공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거라고 마련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뭐 제약 바이오주를 계속 관심을 받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다뤄봤고요. 또 이제 추천 종목 수익률을 체크해 봤는데 오늘은 또 LG화학이 추천한 날 이후로 또 최고가를 갱신했더라고요. 네, 간밤에 테슬라가 17%인가요? 예, 시간을 거래해서 17% 상승했다고 해요. 예, 중국엔 테슬라 공장이 다시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덕분에 오늘 또 이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이죠. 오늘 또 한 3에서 4% 정도 상승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내일은 앞으로 긴 4년 동안 국민을 위해 일해줄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그 투표 하나가 하나로 몇 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하죠. 그래서 내일은 그 소중한 투표를 적극 매수하는 전략을 짜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네, 오늘은 그나마 장 막판에 들어가서 좀 기분이 좋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거리에 두기 운동 실천하면서 소중한 한 표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